늦가을의 햇살이 노랗게 번지는 토요일 오후, 전북 남원의 한 외곽 국도는 고요했다. 길 양옆으로는 이미 수확을 끝낸 들판이 부드러운 바람에 새우산하게 일렁였고, 멀리 산등성이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번져 있었다. 사람의 발길은 거의 닿지 않는 길, 가끔 농기계나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갈 뿐이었다. 태성은 근처 마을에서 일용직 건설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부으며 허리와 어깨가 뻐근했지만 퇴근길에 시원한 바람이 조금은 피로를 덜어 주었다. 낡은 오토바이는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덜컹거리며 움직였고 그의 등에는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있는 배낭과 먹다 남은 도시락이 매달려 있었다. 태성은 눈에 띄는 외모도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지만 한 번 마주한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이었지만 맡은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도로가 굽어지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길가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 옆에서는 연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허둥지둥하며 타이어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멀리서도 표정에 묻어나는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태성은 잠시 속도를 줄였다.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일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도와드릴까요?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서인지 목소리가 조금 거칠었지만 말투에는 배려가 묻어났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 네. 타이어가 펑크 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긴급 출동 서비스에 전화했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네요. 태성은 주변을 둘러봤다.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 게다가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어두워질 것이 뻔했다. 그는 차 앞바퀴를 확인했다. 완전히 바람이 빠져 있었고 타이어 표면에는 못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다. 여기 오래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 있으시죠?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능숙하게 렌치와 잭을 꺼냈다. 여자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몇 달 전 서울에서 남원으로 내려온 사무직 직원으로 주말에 혼자 근교를 드라이브 하던 참이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 하니 순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태성의 눈빛 속 진심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은 한 발 물러서서 그가 작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었다. 태성은 빠르고 능숙하게 타이어를 분리하고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했다. 무릎과 손바닥은 도로 먼지로 금세 더러워졌지만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작업하는 동안 그는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이 근처는 처음 오셨나 봐요. 네.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처럼 사람이 없는 길은 조금 무섭네요. 20여 분 만에 교체가 끝났다. 태성은 낡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장거리 운전하실 땐 꼭 타이어 상태 미리 점검하세요. 서연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도 감사 인사는 하고 싶어요.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는데 차 한 잔 하실래요? 태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루 종일 일한 뒤에 짧은 휴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도로변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카페로 향했다. 나무 테이블이 몇 개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고 주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서연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태성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칠어진 손, 그리고 투박하지만 안정감 있는 자세,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태성 씨, 이 일 오래 하셨어요. 건설 일은 10년 됐죠.
힘들지만 벌이가 꾸준하니까 버티는 거죠. 언젠가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고 싶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꿈이에요. 저는 태성 씨가 꼭 해낼 거라 믿어요. 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진심으로 믿어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카페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유자차의 따뜻한 향이 두 사람 사이에 은근히 퍼졌다. 서연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태성을 바라봤다. 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 사용한 듯한 시계가 걸려 있었다. 그 정비소 이야기 언제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몇 년 전부터요. 건설 일은 몸을 많이 쓰니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비 기술을 배우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성의 말에서 허풍이 아닌 진심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성은 순간 당황한 듯 웃었다. 도와주신다니, 제가 무슨 빚이라도 지는 것 같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꺼이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안전하게 가세요. 서연은 채 올라탄 뒤 창문을 내렸다.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라도 주시죠. 다음에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그녀의 번호를 저장했다. 그날 밤 태성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도왔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가 물었다. 그냥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길에서 타이어 펑크 난 분을 도와드렸는데 참 성품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태성은 현장에서 일하던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고치려고 해도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그는 문득 서연의 연락처를 떠올렸다. 정비소를 안다고 했었지.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저 태성이에요. 죄송한데 혹시 믿을 만한 오토바이 정비소 아세요? 제가 아는 곳들은 너무 비싸서. 서연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침 아는 데 있어요. 시내 쪽인데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쪽 길 좀 복잡하거든요. 그날 오후 약속 장소에 서연이 차를 몰고 나타났다. 태성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그녀를 맞았다. 타세요. 같이 가죠. 처음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태성은 약간 어색했지만 창밖 풍경과 서연의 안정적인 운전에 마음이 놓였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네. 어려서부터 쭈교, 농사일도 돕고 군대 다녀와서는 건설일 시작했죠. 그럼 길 안내는 태성 씨가 최고겠네요. 정비소에 도착하자 서연은 주인에게 태성을 소개했다. 수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성이 인사하자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대신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연은 바쁜 사무직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태성의 안부를 물었고, 태성은 그녀와의 대화를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저녁, 서연이 말했다. 태성 씨, 기술 배우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런데 학비가 좀 부담돼서 제가 아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과정인데 알아봐 드릴까요? 태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저 혼자였다면 아마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내일 정보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뒤 태성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태성은 서연이 보내준 문자를 받았다. 시내 중심계에 있는 한빛 자동차 정비 학원의 주소와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여기는
야간반이 있어서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친절하세요. 태성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음속에 작은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일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의 확신에 찬 말투가 떠올라 결국 결심했다. 그날 오후, 그는 학원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학원 로비는 깔끔하고 넓었으며 실습실에서는 엔진 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담을 맡은 강사는 태성의 상황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간반이면 저녁 유급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합니다. 기초부터 배우니까 걱정 마세요. 등록금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비록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태성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건 내 미래에 대한 투자다. 첫 수업날 그는 일과를 마치고 학원으로 향했다. 이미 땀이 잔뜩 밴 작업복을 갈아입고 실습복으로 바꿔 입었다. 강사는 엔진 구조도를 펼쳐놓고 각 부품의 역할을 설명했다. 태성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노트를 빼곡히 채웠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첫 수업 어땠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하지만 재밌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익숙하니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요. 그날 이후 태성의 하루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오전 7시에 건설 현장으로 나가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학원으로 향했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다. 피곤이 쌓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성취감이 있었고 서연이 가끔 보내주는 격려 문자가 큰 힘이 됐다. 어느 날 강사가 실습 과제로 타이어 교체와 브레이크 패드 점검을 내줬다. 태성은 집중해서 작업을 마쳤고 강사는 그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다. 손재주가 좋네요. 현장에서 바로 써먹어도 되겠습니다. 그 칭찬을 들은 태성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서연 씨, 오늘 강사님이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역시 태성 씨네요. 제가 괜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서연은 태성을 위해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 저녁 제대로 못 먹었죠? 이거 먹어요. 태성은 놀란 눈으로 도시락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힘내라는 뜻이니까 그냥 받아요. 밤하늘 아래 그는 도시락을 먹으며 서연이 건네는 따뜻한 말에 힘을 얻었다. 한 달이 지나 태성은 기초 과정을 마치고 중급 과정에 들어섰다. 엔진 분해, 전기 배선 수리, 전자 장비 진단 등 더 복잡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실습실에서 오일 냄새와 금속 가루가 몸에 배었지만 그는 그 냄새조차도 이제는 익숙하고 반가웠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물었다. 태성 씨, 나중에 어떤 정비소를 열고 싶습니까? 작지만 신뢰받는 정비소요. 손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기술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성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강사님이 제 마음가짐을 칭찬하셨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태성 씨의 노력 덕분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요. 그 문자를 읽으며 태성은 미소 지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겨울바람이 매서워진 어느 저녁, 태성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서연과 근처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후루룩 마신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서연 씨, 이제 과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 정비소 이야기를 조금씩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그 얘기를 하는군요. 좋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들은 종이에 계획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위치 선정, 초기 장비 구입, 임대 계약,
홍보와 고객 확보 방안, 우선 위치가 제일 중요하죠. 교통량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해요. 제 고향 마을 입구 근처에 빈 창고가 하나 있어요. 도로 옆이라 눈에 잘 띄고 임대료도 저렴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장비는 기본 정비 공구 세트, 공기 압축기, 타이어 탈착기, 그리고 자동차 리프트 한 대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다. 서연은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며 말했다. 혹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알아본 적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직은 못 알아봤어요. 그런 건 복잡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준비는 제가 잘하니까요. 며칠 후 서연은 지자체의 청년 창업 지원 공고문을 출력해 태성에게 건넸다.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이 포함된 프로그램이었다. 이거 태성 씨 조건에 딱 맞아요. 사업 계획서만 잘 쓰면 가능성 높아요. 태성은 놀란 듯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업 계획서라.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같이 써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보냈다. 서연은 노트북을 펴고 태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풀어냈다. 예상 수입, 지출, 손익 분기점, 홍보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사업 계획서를 완성한 날, 서연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돼요. 발표 준비도 같이 할까요? 발표요? 네. 서류 심사 통과하면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발표해야 해요. 태성은 긴장했지만 서연의 격려에 용기를 냈다. 발표 날. 그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무대에 섰다. 떨렸지만 차분히 자신의 꿈과 계획을 설명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경쟁이 치열한데.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지역일수록 신뢰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끝나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태성은 지원금과 대출 모두 승인받았다. 서연 씨, 됐어요, 아니, 제 정비소가 현실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축하해요. 태성 씨,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봄이 오기 전 마을 입구의 빈 창고가 새 단장을 시작했다. 태성과 몇몇 친구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정리하고 장비를 들였다. 서연은 인테리어와 간판 디자인을 맡았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태성 정비소, 신뢰가 우선입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개업 날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축하 화분과 떡, 과일이 가게 앞에 놓였다. 서연도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사장님, 첫날 기분이 어때요? 꿈만 같아요. 서연 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또 그 얘기예요. 이제 제 몫은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태성 씨 차례예요. 첫 손님은 동네 농기계 수리로 시작됐다. 그는 세심하게 점검하고 수리 과정을 손님에게 설명했다. 금세 좋은 소문이 돌았다. 몇 주 후, 서연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정비소 옆에 작은 카페를 열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쉴 수 있게. 좋긴 한데. 누가 운영을 제가 할게요. 원래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들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서연의 작은 카페, 봄나무가 정비소 옆에 문을 연 날,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카페 앞에는 화분과 송을씨 메뉴판이 놓였고, 창가 자리는 따뜻한 노란빛 조명으로 포근하게 꾸며졌다. 이렇게 정비소랑 카페가 나란히 있으니 참 이상하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긴요. 손님들도 편하고, 우리도 서로 얼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태성은 간판을 바라보다가 흐뭇하게 웃었다. 카페는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 잡았다. 정비소에 차를 맡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고, 동네 주민들도 커피와 책을 즐기러 들렀다. 주말이면 마을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러 오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서연이 제안했다. 태성 씨, 우리 여기서 작은 행사 열어보면 어때요? 정비소랑 카페를 알릴 겸
마을 사람들한테도 즐거운 시간 될 거예요. 좋아요. 정비소에서는 무료 차량 점검을 하고 카페에서는 간단한 간식과 커피를 나누면 되겠네요. 행사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연은 풍선과 리본으로 카페를 꾸미고 태성은 정비소 앞마당에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오일 점검 코너를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찾아왔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경품 추첨이었다. 1년 무료 차량 점검권, 커피 쿠폰, 어린이용 자전거 등이 준비됐다. 당첨자가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해질 무렵 카페 앞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이어진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이제는 그냥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한 팀 같아요. 서연의 말에 태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사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둔 말이 있어요. 서연은 놀란 듯 눈을 마주쳤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길가에서였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비소를 차릴 수 있었던 것도, 매일 힘든 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순간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서연의 눈이 살짝 흔들리더니 곧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태성 씨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같이 꿈꾸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갔다. 정비소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카페는 작은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다. 주말마다 독서 모임이나 지역 주민 강좌를 열었고, 태성은 마을 청년들에게 정비 기술을 가르쳤다. 몇 년이 흐른 뒤, 태성 정비소와 봄나무 카페는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두 가게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성실함과 따뜻함을 이야기했다. 어느 봄날, 마을 입구에 새로 생긴 벚꽃길을 걸으며 서연이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길가에서 타이어 펑크난 제 차 옆에 서 있던 태성 씨. 잊을 수 없죠. 그날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앞으로도 같은 길 위에서 함께할 것을 마음속 깊이 약속했다.